6.13 지방선거와 함께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CBS 매거진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도 교육감 오인성 예비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네요. 오인성 예비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주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 하루 일정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라는 것 알리는 것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날마다 지금 이동을 하면서 네. 인사드리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SNS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언론에서도 좀 더 네.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CBS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전남도 도지사 선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역이. 네. 그런데 지금 6.13 지방선거, 뭐 민주당 경선, 뭐 민주평화당, 뭐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지금 도지사, 광주시장에 많이 가 있어서 주목을 좀 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각 언론에서도 이제 후보님들을 검증하는 시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출마 선언 언제 하셨습니까? 3월 20일에 했습니다. 3월 20일 했고요. 네. 사무실은 어디에 내셨는지? 남학 도청 사거리에 있는 도청 프라자의 2층에 있습니다. 아, 남학에 내셨고요. 예. 네. 우리 오인성 후보님 경력이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장학사, 장학관, 마지막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퇴직하셨는데, 이렇게 그 다양한 경력, 뭐 이렇게 쭉 교육 행정 일선에 있으면서 어떤 느낌을 그리고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도덕과에 대한 교육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더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교감을 나누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행정을 하면서는 주로 이제 인사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인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사, 장학관, 뭐 인사과장 하면서 쭉 전남 그 교육계 인사 행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러한 업무를 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공정하고 청렴했다라고 평가해 주셔서 그거를 저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사를 담당하시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그 이상의 더 자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남도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이 출마하신 배경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에게는 그 사람을 잘 키워서 좋은 생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우리 전남의 미래를 조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 조각하는 일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인재로 길러내서 전남이 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가 되기를 희망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전남도를 조각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인성이 풍부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학생들로 키우고 싶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 어떤 슬로건 내거셨어요? 저는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교육은 그 호기심으로 그 활기차면서 몰입하는 그런 학습 형태를 꿈꾸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융합 교육을 해서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그거를 자기가 조합하고 그 조합하는 것이 결국에는 각각의 개인이 다르거든요. 그 다름이 바로 창의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몸에 있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아이의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 융합교육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전남 융합교육연구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쭉 그 인터뷰하신 거 이렇게 찾아봤더니 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출마하신 배경을 여쭤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전남 교육감은 현장 경험자여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현장을 두루 잘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 직전 장만철 교육감은 뭐 대학 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등, 초등, 뭐 고등교육을 직접 경험한 분 아니시기 때문에 약간 좀 대비돼서 좀 말씀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이제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진보 정권이 운영했을 때 국가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고 근데 그게 또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수 정권이 일정 기간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다른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장만철 교육감께서 아주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또 그분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또 한번 함으로 해서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고 또 부족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에 쭉 책임을 지시면서 장만철 교육감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전남 교육 정책을 함께 입안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장만철 교육감 8년 일단 잘한 면 있으면 칭찬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하는 업무를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만철 교육감 시절에 교원들의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만철 교육감이 여러 평가도 잘 받고 그러셨지만 그래도 뭐 전남 교육 박지만은 않잖아요. 뭐 전남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소규모화된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에서 통폐합을 논하는 것보다 국가는 의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중학생 단계까지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 가까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정서 발달이나 학습 안정에 효과적이고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폐합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그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든다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정주 여건도 개선을 하고요. 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남의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들이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학교가 통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동거리도 멀어지고 이게 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중학교까지는 통폐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요. 근데 이게 전남도 교육감이 되시면 통폐합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교육부 방침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민들의 뜻이나 학생들 발달 단계가 먼저 생각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자체를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학생 발달 단계에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만철 교육감은 통폐합을 좀 계속 하셨죠? 그분도 거점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셨지만은 초중학교는 그렇게 뭐 급격하게 통폐합은 하지 않은 것. 오히려 통폐합보다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을 단위의 특성을 살리는 뭐 그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행정단위와 함께 협력해서.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 활동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화 강좌를 수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학교 시설하고 주민들이 같이 가는데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운영 경비는 지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시설을 대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는 그러한 그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활용이지 않나 이렇게 학생 생각합니다. 수가 줄어든다고 그냥 학교를 통폐합하지 말고 없애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쓰는 뭐 공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뭐 책도 읽을 수도 있고요. 문화생활도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그러면 전남 도지사하고 굉장히 이렇게 협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학교하고 지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남형 교육 모델. 그러니까 전남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문화, 산업을 교육에서 적극 수용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전남에 광양에 포스코가 있다. 그런다면 그 포스코에 필요한 인력을 전남에서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받을 수 없고 또 우리 학생들은 취업률이 높아져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출마 선언하시고 지금 전남 곳곳을 다니실 텐데 전남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남 도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뭐 교육 걱정, 자식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전남 교육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바람은 무엇이던가요? 그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을 위해서 오인성의 현장에 답이 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섬에 있는 초중등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과 교육 근무 환경을 살폈고 또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사립특수학교를 찾았습니다. 또 그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왜 거기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오는지 그것도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는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것보다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라든가 또 방과 후 학교의 과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라든가 또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또 기초학력이 저하돼서 걱정이다. 학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등등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도 같이 내놔야 그게 효과가 있지 이념이나 목적만을 생각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방과 후 뭐 학교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 오인성 후보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학교 보육을 돕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일제 학교 시스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 독일형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시스템입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를 두 파트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 교과는 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이웃에 있는 학교로 가서 방과후 학교 우리나라의 방과후 어떤 과목이라든가 돌봄을 받는 체육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다양하게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전일제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충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뭐 전남도 교육청 예산 그리고 뭐 전남도와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좀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이나 학교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일제 학교라는 거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학교가 세워지는 거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설립을 해야지 교육청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후보님 뭐 대표 공약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공약 지금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 슬로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먼저 그 창의성 신장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 컨텐츠를 네. 보급하는 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남의 자연이나 문화, 산업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전남형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의미 있는 학교에서 두어 가지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에는 특별한 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약 3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또 교직을 수행하면서 상처받은 교직원들을 위해서 통합치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방과후 학교를 보다 다양화하고 네. 또 지역에 있는 육아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돌봄 교실을 확대를 하고 네. 또 학교에서 지금 업무 부담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학교 공모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사업을 폐지해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위에 그렇습니다. 예, 업무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학생, 교직원의 뭐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통합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 대상은 뭐 학생하고 교직원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뭐 도민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학생과 교직원이 주 대상이 되고요. 예. 그 가운데서 특히 학생들인데 현재 그러한 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뭐 유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통합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인성 후보님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요. 뭐 인지도가 조금 낮다 이런 뭐 이야기도 들으실 텐데 나만의 특별한 선거 전략 그리고 강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강점은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육과 교육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그 홍보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크면서도 정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그 알맞는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현장 경험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전남 교육 정책에 대해서 보다 크고 정밀한 교육 정책들을 많이 내서 호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전남 교육을 이끌어갈 책임자 오인성이다. 이 오인성이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38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전남 교육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합쳐서 제가 꿈꾸는 교육은 새의 눈처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조망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벌레의 눈처럼 섬세한 관찰력으로 학생을 보살피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학생은 꿈을 이루고 교직원은 긍지를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미래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소통하며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인성 교육감님 가장 큰 장점이 현장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도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 경청 투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 교육감 오인성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